어르신들은 노화 자체만으로도 소화기관이 거의 멈춘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름진 보양식이 들어가면 요즘 부모님들께서 무릎이나 허리, 고관절 수술을 받으신 경우가 참 많죠. 수술이 잘 끝났다는 소식에 안도하는 것도 잠시, 자녀분들의 진짜 고민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예전처럼 다시 잘 걸으실 수 있을까? 기력이 너무 없으신데 내가 뭘 해드려야 할까 하고요. 그 막막한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부모님의 재활은 젊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회복 속도도 더디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으시며 작은 충격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수술 후 회복 중인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자녀분들이 집에서 꼭 챙겨드려야 할 효도 재활 팁 3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병원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이야기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자녀가 꼭 챙겨드려야 할 3가지. 첫째, 채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모님 기력 없으시니 제일 먼저 뭐 좋은 거 해드려야 하나 생각하시죠? 사골곰국, 장어, 홍삼, 물론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더 이상 에너지를 뺏기지 않도록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걸 보호하는 것보다 사를 막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수술 후 밤에 에너지를 많이 뺏깁니다. 통증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주무시고 소변 때문에 자주 깨시고 어두워서 불안한 마음에 뒤척이시다 보면 자는 동안에도 에너지가 계속 소모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수면 환경을 세심하게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실질적인 팁을 드릴게요. 우선 잠들기 1시간 전쯤에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조격을 시켜드려 보세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것, 바로 빛과 소리입니다. 부모님 방의 커튼이 너무 얇아서 밖의 불빛이 새어 들어오진 않는지, TV 소리나 생활 소음이 너무 크진 않는지 체크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은은한 조명이나 백색 소음을 활용해 안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밖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수술 후 다리에 힘이 없으신 상태에서는 작은 문턱 하나도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동선에 있는 장애물은 치워주시고 벽이나 바닥에 야간 센서 등을 달아드리는 작은 배려가 부모님의 에너지를 지키고 낙상이라는 끔찍한 2차 사고를 막는 가장 큰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억지로 하는 운동보다 즐겁게 하는 활동을 만들어주세요. 재활을 위해 걷기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프고 힘든데 억지로 하는 운동이 고역일 수 있습니다. 운동하셨어요? 하고 묻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죠. 이럴 땐 운동이라는 목적을 숨기고 즐거운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시키기보다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어머니, 근처 공원에 벚꽃이 예쁘게 폈다는데 저랑 잠깐 바람 쐬러 가실래요? 하고 집을 나서는 겁니다. 휠체어를 타시더라도 바깥 공기를 쐬는 것 자체가 큰 활력이 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시장에 가서 저녁 찬거리 좀 같이 골라주세요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은 운동이 아니라 외출과 활동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목표는 30분 걷기가 아니라 부모님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와 혹은 손주와 함께 웃으며 걷다 보면 통증을 잊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며 자연스럽게 운동 효과도 따라오게 됩니다. 억지로 인상 쓰며 하는 1시간보다 웃으며 하는 10분이 재활에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셋째, 무엇을 드시는지보다 어떻게 드시는지를 살피세요. 수술 후에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고 해서 자녀분들이 소고기나 장어, 여러 보양식을 많이 챙겨주시죠. 부모님을 위하는 그 마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그 음식을 잘 소화시키고 계신가 하는 점을 살피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노화 자체만으로도 소화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큰 수술과 마취를 겪으면서 소화기관이 거의 멈춤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름진 보양식이 들어가면 우리 몸은 이걸 영양분으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처리해야 할 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식욕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죠. 이때는 한의학의 도움이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소화기관 자체의 힘, 즉 비위의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치료를 우선으로 합니다. 침 치료로 뭉친 기운을 풀어주고 소화 기능을 돕는 한약을 통해 위장이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죠. 부모님께서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다, 침물이 올라온다 하시거나 좋아하시던 음식인데도 입맛이 없다고 하신다면 영양제나 보양식보다 먼저 소화 기능을 점검하고 강화해 주는 것이 훨씬 현명한 순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결국은 모두 관심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밤에 잘 주무시는지, 표정이 밝으신지, 식사는 편안하게 하시는지 그 작은 차이를 알아차리고 챙겨드리는 자녀의 따뜻한 관심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명약보다 더 훌륭한 재활치료제입니다. 부모님께는 자녀의 전화 한 통, 따뜻한 눈맞춤 한 번이 가장 큰 힘이 되니까요. 부모님의 재활 과정에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언제든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